안녕하세요. 혼자 공부하는 파이썬 개정판 54강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앞부분을 잠시 건너뛰고 4-3절에 있는 좀 더 알아보기 4번 스택과 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2페이지 되겠고요. 함수의 기본을 이해한 상태에서 10명 중 한 두세 분 정도는 함수를 약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약간 바로잡기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2학년이 되면 자료구조라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이 자료구조를 배우면서 우리가 스택과 힙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는데요. 이 스택과 힙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 이 스택과 힙을 많이 가져다가 사용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은 메모리 관리에서의 스택과 힙입니다. 이 자료구조를 따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므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자료구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프로그래밍 언어 내부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 자료형 되겠고요. 두 번째는 복합 자료형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기본 자료형은 숫자, 문자열, 불 등이 되고요. 복합 자료형은 이외에 리스트라든지 딕셔너리라든지 객체라든지 등이 됩니다. 기본 자료형은 기본적으로 작고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복합 자료형은 크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형들은 크기가 작고 고정되어 있으므로 상자에 넣어서 그냥 옆에다가 차곡차곡 보관하면 됩니다. 반면 복합 자료형은 크기가 얼마나 될지 정해져 있지 않고 무겁기 때문에 다른 창고에 보관을 하고 이 위치를 상자에 넣어서 차곡차곡 보관하게 됩니다.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책의 342페이지를 보면 기본 자료형을 보관하는 간단한 형태가 나옵니다. A는 10, B는 true, C는 안녕하세요 라고 지정을 하면 상자에다가 넣어서 차곡차곡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하는 공간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스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복합 자료형들은 크기를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다른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창고를 힙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힙에다가 리스트, 딕셔너리 등의 복합 자료형을 일단 저장을 해두고 이 위치를 따로 기록을 해서 몇 번 선반에 이것이 있는지를 지금 그림처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위치는 0x로 시작하는 숫자로 붙여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지금 화면처럼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약간 빠르게 설명해서 이해하기 힘드실 수 있는데요. 파이썬 튜터에서 실제로 코드를 입력해보면서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라는 이름으로 숫자를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고요. B라는 이름으로 불을 저장해 보고 C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라는 문자열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D라는 이름으로 리스트를 하나 지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E라는 이름으로 딕셔너리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구름이라고 지정하고 나이를 8살로 지정한 딕셔너리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면 위에 있는 녀석들은 기본 자료형이 되겠고 아래에 있는 녀석들은 복합 자료형이 될 것입니다. 한번 이 녀석을 시각화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코드의 앞부분부터 실행하게 됩니다. A라는 녀석은 간단하기 때문에 상자에 넣어서 차곡차곡 저장하게 됩니다. B라는 녀석도 간단하기 때문에 상자에 넣어서 바로 옆에다가 차곡차곡 보관하게 되고요. 문자열 녀석도 작고 가볍기 때문에 상자 안에 넣어서 옆에다가 보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리스트와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힙이라는 별도의 창고에다가 저장을 해두고 이 위치를 상자에 넣어서 옆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E라는 녀석도 딕셔너리 복합 자료형이기 때문에 힙이라는 공간에다 넣고 이 녀석의 위치를 상자에 넣어서 옆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모리 구조가 오른쪽 그림처럼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메모리가 어떠한 식으로 저장이 되는지 이해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용어를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변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과정을
할당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어떠한 변수에 있는 값을 꺼내는 과정을 접근 또는 참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의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 내용과 함수를 결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수와 결합이 될 때는 할당과 참조가 좀 다른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할당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고 B에다가 1, 2, 3, 4라는 리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펑션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내부에서는 A에다가 20이라는 값을 넣고 B에다가 5, 6, 7, 8이라는 리스트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수를 한번 호출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A의 값과 B의 값을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대부분 틀리게 예측하기 때문에 틀리는 예측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A와 B에다가 값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A에는 10이 들어갈 것이고 B에는 1, 2, 3, 4가 들어갈 것이고요. 함수를 호출하면 함수 내부로 들어오게 돼서 A와 B의 값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A를 20으로 바꾸게 되고 B를 5, 6, 7, 8로 바꾼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A를 출력하면은 A에서 20이 출력이 되고 B에서는 5, 6, 7, 8이 출력이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틀리는 흐름입니다. 사실 처음 이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예측하면 그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 코드를 복사해서 파이썬 튜터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튜터에다가 코드를 넣고 실행하게 되면 코드를 한 줄 한 줄 실행하게 되는데요.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1, 2, 3, 4를 넣게 됩니다. 이어서 함수도 크기가 큰 복합자료형이기 때문에 10에다가 저장을 하고 이 주소를 3개 넣어서 저장을 합니다. 이어서 이 함수를 호출하게 되는데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함수를 위한 전용 스택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펑션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했으므로 펑션이라는 이름의 스택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내부에 A를 만들고 B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함수는 함수의 호출이 끝나면 만들었던 스택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스택이 날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A와 프린트 B를 하기 전의 상태는 지금 오른쪽과 같이 A에 10이 들어있고 B에 1, 2, 3, 4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와 B를 출력하기 때문에 A는 10을 출력하게 되고 B는 1, 2, 3, 4를 출력하게 됩니다. 이 실행 결과를 보고 뭐 저딴 게 있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저딴 거를 잠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함수를 위한 스택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함수 내부에서 자기 자신을 또 호출하게 된다면 스택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실행하면 함수를 호출하고 A와 B에다가 값을 넣고 또 함수를 호출합니다. 그러면 또 함수를 위한 스택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스택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다. 요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재기 함수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이렇게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스택이 따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재기 함수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스택이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참조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함수 내부에서 A와 B를 출력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서 변수를 참조할 때는 자신과 가까운 스택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참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함수 내부에서 A, B를 출력하게 되면 자신과 가까운 스택에서 A와 B를 찾습니다.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20을 출력할 것이고 5, 6, 7, 8을 출력할 것입니다. 이어서 함수 밖에서 A, B를 참조하게 되면 자신과 가까운 스택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참조합니다. 현재 자신이 소속된 스택은 요 밖에 있는 스택이죠. 그래서 10을 출력하고 1, 2, 3, 4를 출력하게 됩니다. 한번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코드를 파이썬 튜터에 넣고 실행하면 차근차근 실행을 합니다. 밖의 위치에 해당하는 요 글로벌 프레임이라는 위치에 A와 B를 만들고 이어서 함수를 만들고 함수를 호출함으로 이 함수를 위한 전용 스택을 만들고 A, B를 만들게 됩니다. 이어서 프린트 A로 출력을 하는데 현재 메모리 구조를 보면 A라는 녀석이 2명이죠. 그래도 자신과 가까운 스택에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스택은 현재 요 펑션 스택이기 때문에 펑션에 있는 20을 출력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 6, 7, 8도 자신과 가까운 스택에서
B를 찾아서 5, 6, 7, 8을 출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함수가 종료되면 스택은 모두 날아가게 되고요. 이어서 프린트 A와 프린트 B를 할 때 전체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죠. 그래서 10과 1, 2, 3, 4를 출력하게 됩니다. 요 참조의 흐름도 일단 꼭 기억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하면 뭘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분도 많을 텐데요. 그냥 요 코드의 실행 결과를 언제 어디서나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코드의 실행 결과를 예측할 수 있으시다면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의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배운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